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약자들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꿈을 포기한 만큼 꿈만한 한을 안고 삽니다. 약자는 그래서 그 놓친 꿈이 커 보이고, 그리고 그만큼 한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한은 풀지를 못합니다. 되게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 진안에 제가 쭉 살면서 초중고를 60년대 70년대에 다녔습니다. 초중고를 그 읍내에서 계속 다녔는데, 그 읍내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그 70년대 안팎인데 월남에 갔다 온 상위 용사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만일 술자리에서 수가 틀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웠다 그러면은 읍내가 들썩들썩하고,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도 시골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요란하게 그게 마무리되고 그랬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서 자기의 청춘의 푸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한스런 그런 장의 삶을 살게 되니까 아마 그 한풀이를 밖으로, 또는 힘으로, 또는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공격으로,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 충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제대로 공권력을 뭐랄까 쓰지 못하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 7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아주 오랜 옛날이고, 그때 공권력은 지금보다 더 막강할 때였지만은 그렇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개인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꿈의 크기만큼, 자기가 품었던 젊은 시절의 포부만큼, 바람만큼, 그만큼 커진 한을 아마 그렇게 분노로, 때로는 공격과 폭력으로 풀었을 것이고, 그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한풀이가 되게 그렇습니다. 한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쓰죠. 마음심, 거기에 한은 자기가 풀지 못한 꿈이죠. 그래서 억울함, 분노, 우울함, 모욕감, 이런 부정적 감정이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은 맺힌다 또는 푼다, 그런 이야기죠. 한풀이, 한 맺힘, 한 덩어리, 한 앙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얼마나 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징병 일제시대 때 징용, 또는 한국전 때 학도병, 그 밖에도 군대에 가서도 많은 그 상관들에게 또는 선임들에게 자기가 꿈 때문에, 자기가 그 서열 밑에 있기 때문에 꿈을 펴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층층이 쌓인 그 계급 밑에서 끙끙 앓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힘을 펼 수 있는, 꿈 때문에 포기했던 그 한, 꿈만한 한을 풀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분출되는, 밖으로 적극적으로 파괴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풀이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는 어떻게 푸는데요? 여자의 한이란, 사실은 남자는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고 힘으로 공격적으로 자기가 품고 있는 한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남녀가 이를테면 부부가 싸운다 하더라도 남자가 10마디 하면은 여자는 한마디, 그 한마디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대 또는 위안부라고도 부르죠. 위안부 또는 일반인들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을 남자보다도 훨씬 그 남녀차별 사회에서, 남존 여비 사회에서 한을 많이 안고 있지만, 남동생 때문에 때로는 공부를 못했고, 때로는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기저기 공장도 다니고, 때로는 식모살이도 하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남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 여자들이 집에서는 시집살이 하면서 밖에서는 공순이 소리 들어가면서 공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배우고 싶어도 딸이라고 이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50대, 60대, 40대에도 많습니다. 제가 초임 받았을 때 86년, 지금 뭐 40대 후반인데 시골에서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을 밖으로 내가 오빠 때문에 공부 못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공부 못했다. 물론 어머니 때문에 공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는 또 딸의 딸이라서 그리고 자기 딸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은 대로 또 딸이니까 참아야 한다. 딸이니까 남자를 위해야 된다. 아들이 출세해야 집안의 기둥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을, 남자보다도 훨씬 많은 한을 우리가 위안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집회를 한다든가 또 말로 푼다든가 그림이나 글로 푼다든가 때로는 춤으로 푼다든가 그렇게 옛날 시집살이 하던 그 시어머니의 억압을 고부 갈등을 시집살이 노래를 하면서 방망이질하면서 빨래가 마치 시어머니인 것처럼 호미로 김을 매면서 콕콕콕콕 그 풀을 매면서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그 한풀이 그렇게 계속해서 어찌 보면 풀어냈기 때문에 그 응어리가 많이 남지 않을 만도 하지만 풀어도 끝이 없고 푸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한이 응어리가 지니까 여자들의 한은 매우 많죠. 우리는 그런 걸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향이 아까도 이렇게 전라북도 진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으로 나오는 진안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안신문 주간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울림마당 해가지고 글을 투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되게 문해학교라고 하죠. 문해학교. 문맹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맹 퇴치 운동이죠. 옛날 일제시대라든가 해방 막 되자마자 40년대 50년대로 따지자면 문맹 퇴치 운동인데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면단위 그런 데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면은 뭐 하느냐? 자식들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이런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8편인가 되는데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정이월 아마 이름도 2월에 났다고 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2월에 나면 2월 3월에 나면 3월 그리고 정씨 성을 가진 여자다 해가지고 정성녀입니다. 정씨의 거룩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중에도 보면 무슨 숫자 들어간 사람이 즐거울 것이고 무슨 여 들어간 이름이 즐거울 겁니다. 여자인데 굳이 또 여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씨성을 가진 여자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씨성 여자. 이거는 남녀별 구별. 이거는 성씨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정, 성. 그래서 김 무슨 순 그러면 이렇게 이름도 되게 박말래 유명하잖아요. 막내로 태어나니까 막내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정이월, 최한순, 김기순 70대 80대고 거의 다 문대리자 아마 아들 되시는 얘기 권정희, 배덕임, 송봉순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래하는 게 뭐 한입니다. 어찌 보면 매상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흩날리고 가을바람이 마음을 한심하게 하네. 70대 80대에도 이렇게 소녀 시절에 꿈꾸던 소녀 시절에 나물 캐고 노래하던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그 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니까 한 해 나이 먹는 거, 한 해가 가면서 나이 먹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가을이 주는 이 쓸쓸함, 고독, 남자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느낌을 여자들이 이렇게 그대로 풀어낸다니까요. 하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되어서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다. 얼마나 비유적입니까? 그대로 표현하지만 비유적인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아마 그 자기 남편 영감 제삿날 왔는데 그때 와서 뭐 헌집도 헐고 겨울 장만도 하고 뭐 땅콩도 캐고 여기저기 그 가을거지도 하고 겨울 채비를 다 해주고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와가지고 제사 모시고 그 다음날까지만 아마 휴가를 받았다든가 이제 제사를 요새는 날을 변경해서 주말로 하는 수가 있으니까 아마 1박 2일 있으면서 일만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했던 아들, 딸들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다 갔다. 자, 일만 하다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일만 하다 가서 나는 이렇게 여자라서 이렇게 시집와가지고 여기서 한스러운 인생을 살기엔 살았지만 또 남편이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남편이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이른 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고생만 하다가서 불쌍하다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제삿날은 자식들마저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마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 가서 또 한이란 이야기. 한이 영감 때문에 쌓이고 그 제삿날 모였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 혼자 사는데 뭐 이제 겨울채비 해준다고 언제 이제 오겠어요. 설이나 돼야 오겠잖아요. 3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 가을거지 하고 겨울 채비 하라고 그때 돌아가셨는데 제사하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해놓고 갔다 이거예요. 아들, 딸, 며느리들이 일해주고 간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다 갔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이미지나 뭐 내포성이나 함축성이나 그 운율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워낙 일이 많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만 하다 갔다. 이제 그 한스러운 부분이 커 보이니까 그런 거죠. 제사도 지내고 제사 준비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뭐 그 뒷날은 고기도 밖에서 꺼먹고 이렇게 했는데 해준 것보다도 자기가 바란 것보다도 그 뭐랄까요 이룬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커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놓친 꿈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뭐랄까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제사라고 와가지고 일만 하다 간 것 같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랬죠. 마음이 아프면 또 한이 생긴 거죠. 한을 어느 정도 풀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글로써 풀고 춤으로써 풀고 말로써 풀고 때로는 이 집회에서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지라도 일본에서 어떤 응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위안부들이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집살이 노래들은 많아도 남자들의 이 장가살이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한 많은 사람이 예술을 하고 한 많은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듯이 한을 품으면 자연이 벌벌 떠니까 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하고 판소리를 하고 탈춤을 합니다. 그래서 탈춤 속에서는 이렇게 그 머슴이 오히려 양반을 우습게 만드는 판소리에서는 그 춘향이 어찌 보면 박색 춘향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춘향이 기생에 따르니까 기생인데 기생을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만나게 하잖아요. 이거는 판소리에서나 가능한 거지 소설에서나 가능한 거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조선시대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생의 딸하고 놀아놨는데 결혼해야 된다? 그런 건 조선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룻밤 붓살 안기고 그냥 스쳐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소설 속에는 그렇게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춘향전 어찌 보면 나무는 지금 광활루 춘향전 때문에 관광이 상당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춘향을 한 풀어줍니다. 춘향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박색이었기 때문에 신부도 낮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그 결혼 못한 춘향이가 죽었는데 떠돌면서 남원 지역에 이렇게 비도 안 내리게 하고 재앙을 막 불러오니까 그 춘향이를 달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살풀이, 한풀이를 하면서 그런 소설을 썼다 하는 소설 창작 그 연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고, 뒤에 이제 그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을 푸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는 여자들이 이렇게 한을 잘 푸니까 그 많은 억압을 당했는데도, 그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오래 사는가 모릅니다. 오늘날도. 남자들이 너무 파괴적으로, 너무 그 한을 그냥 잠시도 뭐 이렇게 정화시키지 않고, 잠시도 잡아두지 않고 그대로 풀다 보니까 이 분노하다가 제명에 못 선 남자들이 즐비합니다. 혈압 오르고, 그리고 그 순환기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면 아픈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거고,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불통인 거예요. 먹통인 거예요. 먹통, 남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남자의 한풀이는 너무 파괴적이고, 그리고 자기 타인, 파괴도 타인도 파괴하면서 나도 파괴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맞아서 병 걸리고 죽는 그런 남자들의 한풀이 방식이 많은데, 남녀를 딱 갈라서 뭐 이야기해서 남자는 다 그렇고 여자는 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여자들이 이 약자로서 그 포기한 꿈만한 한을 안고 살면서 그 한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서, 우리 그 뭐랄까 위안부라든가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 수 배우자, 그 이야기죠. 한을 푸는 방식에 따라서 정말 성공을 합니다. 승화시키면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아니면 확대재생산을 가지고 하나의 한을 품으면 그냥 둘로 셋으로 돌려주는 되게 남자들의 유형, 또는 전이 떠넘기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른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하는 약도 되고 독도 되는데 성숙해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한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물림, 자손에게. 그래서 3대가 같이 망하는 길이 저게. 한을, 자기가 받은 한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야. 나는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 한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손은 또 위로 올리기는 힘드니까, 부모하고 맨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냥 아이처럼 삐쳐싸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럴 때는, 떠넘길 때는 또 어떤 사람은 한을 무기화 삼아가지고 원망하고 갈등할 때 그 상대를 공격하는 빌미로 한을 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을 푸는 방식은 사람만큼이나 여러 가지 방식인데, 대개 꿈을 이루려면 한을 승화해야 돼요. 한을 분노고 억울이고 우울이고 모욕이고 모든 그 부정적 감정으로 응몰되어 있는 한을 승화시킬 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술이 그런 거잖아요. 판소리를 누가 합니까? 광대들이 했잖아요. 천민들이 했다고요. 그 천민들이 판소리를 통해서 자기 한도 풀고, 그 판소리를 듣는 양반들이 사실은 향연했잖아요. 광대들이 불렀지만, 그래서 양반들을 때로는 이렇게 그 골탕 먹이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탈춤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나타나죠. 박살타령 거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한을 풀 수 있는 이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신분사회도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그 하층민들도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한은 맺고 풀고 승화시키고 여러 방식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꿈과 한, 꿈만한 한, 포기한 꿈만한 한을 안고 사는데, 이 한을 잘 풀 때 인생이 성공적으로 향유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약자는 이 한을 잘 다루는 그 방식에 따라서 잘못 다뤘다가는 새싹 때 제거가 되어버리고, 잘 다루면 자기도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잘 승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푸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가 바로
대통령이죠. 어떤 분야에서든 대통령은 있는 거잖아요. 한풀이 대통령. 그렇다면 이런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한 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푸는 방식 멋져요. 할아버지들도 물론 생존자가 적으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생존자가 있어도 남자들은 하는 방식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통해서라든가 무슨 뭐 모임 같은 데 가서 끈기 있게 남자들이 하는 방식은 그건 약자들이 하는 거지 하면서 남녀로 강약을 나누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강자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남자의 방식이 옳으냐? 그렇다고 여자의 방식이 전적으로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슬기롭게 자기 방식을 잘 하늘 승화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